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계마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1학기 각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선분, 반직선 그걸 올렸기 때문에 그거와 바로 연결이 되는 각도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4학년 애들이 각도기를 만지게 되고요. 또 예각이라든가 둔각을 배우게 되고 또 삼각형, 사각형, 각 크기의 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요것도 특히 각도는 우리 현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또 기초가 될 수 있고, 또 고학년 수학이든 어디든 다 완벽하게 기초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또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4-1 4학년 1학기 각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들어가면 각도란 무엇인가? 각도란 각의 크기이고 또 1도는 직각을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직각이라는 개념을 3학년 1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1도라는 거는 직각을 90개로 나누는 거야. 그 중에 하나야 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쓸 때는 1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직각만 배우게 됩니다. 직각만 배우게 되는데 이제 4학년 1학기 때 돼서 직각은 90도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당연히 각도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사용하는데 막 처음에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각도를 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아이들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각도기에 있어서 여기 각도기의 중심 부분이죠. 중심. 그 다음에 각도기의 밑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각도기를 주고 나서 여기가 각도기의 중심이고 여기가 각도기의 밑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밑금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 각이 있다면 밑에 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중심점을 먼저 맞춰야겠죠? 각도기의 중심점을 여기에 꼭 맞추고 그 다음에 밑금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밑금이 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가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틀어줘도 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요. 또 4학년 때만 이게 서툴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면 나중에는 아주 잘 되죠.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아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중심 맞추고 요거 당연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계속 반복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각이라는 거는 여기를 읽는다라는 거 요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경사와 많이 관련되어 있죠. 아이들한테 너네가 비탈길을 갈 때 완만하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거, 이게 바로 각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 각도의 크기가 작다면 너는 완만하게 오를 거고 각도의 크기가 크다면 가파르게 올라야 된다라는 거가 실생활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도 아이들이 이제 세 번째 중심점 맞추는 거, 중심 찾는 거. 두 번째 각도기의 밑금을 딱 맞추는 거. 요 두 가지가 어렵고, 세 번째 이제 읽기가 되겠죠. 읽기. 근데 아이들이 왜서 헷갈려 하고 많이 어려워하냐면요. 여기에 수치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읽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각도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직각은 90도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서 중요하냐 하면, 자, 물론 어머님들 다 알려주실 거예요. 밑금이 이쪽이지. 이렇게 중심에서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가서 나는 각을 이렇게 잴 거야.
자,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금이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우리 각이라는 건 반직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3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반직선이죠. 한 중심점에서 끝없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밑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을 읽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하는 시작점은 어딜까? 0도에서 가야겠지. 그러므로 둘 중에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된 부분을 읽고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기 완전 직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올라갔을 때 한 45도가 돼야 되죠. 자, 45도라고 적어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145도 요 정도 적겠죠. 145도라고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40을 지나서 5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45도네 하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직각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냐면 직각은 90도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내가 직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올려줘야겠죠. 이 직각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작으니까 내가 145도라고 딱 답을 적어 놓고도 뭔가 이상한데 얘는 직각보다 작은데 내가 왜 145도라고 읽었지?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고 145도 아주 당당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직각을 안 배웠냐? 배웠는데도 이 내가 쓴 수치와 직각의 비교 관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적고 나서 직각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145도가 나왔어? 직각보다 작은데 어떻게 145도가 나왔지? 다시 재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잴 때는 자, 시계와 같죠. 우리가 시계가 3시가 지나고 이렇게 간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40을 지나서 간 거니까 45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걸 읽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막 각도 잴 때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을 잴 때는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각을 재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 어머님들이 이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하면 한 가지 방법인데 아니죠. 왜냐하면 밑금을 예로 잡을 수도 있고 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한 번은 꼭 자, 엄마는 예를 밑금으로 할 거야. 근데 너는 이 얘를 밑금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셔서 제가 지금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돌리시게 되면은 누가 중심점이 될까요? 중심점이 이 친구 여기가 되면서 밑금은 어디로? 왼쪽으로 뻗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한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가도 똑같이 45도가 나온다. 요걸 보여주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해도 45도 저렇게 해도 45도네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할 때. 그래서 꼭 한번 우리가 각을 재는 거는 밑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그래서 책에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서 해도 된다. 내가 충분히 돌려서 편한 쪽으로 각을 재어도 그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도를 재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게 하고 몇 도인지를 알아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 잴 때는 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중심점을 잘 맞추는지 밑금을 잘 맞추는지. 이거를 못 맞춰서 틀리는 경우가 한 8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는 내가 0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지
이쪽에서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요것만 잘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잘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각을 가르칠 때 제가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야, 얘가 한 40도 돼.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 100도, 막 150도 난리 납니다. 왜? 얘보다 훨씬 크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꼭 각을 가르치실 때 요 부분을 잊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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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서 더 커져도 얘네는 다 몇 도다? 40도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 이걸 꼭 알려줘야겠구나 했던 부분이라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은 이 반직선 안에서 쭉쭉 뻗어가죠. 한쪽으로. 이 안에서 여러 개의 각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여기보다 요각이 너무나 크니까 얘가 40도라고요? 막 이럽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각도기로 재봐. 그럼 이제 재면서 쭉 우리 각이라는 건 반직선을 가지기 때문에 쭉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각이 같아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잊지 마시고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만 잴 줄 알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재밌다고 열심히 막 각을 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얘가 둔각. 여기는 뭐 어머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0도에서 90도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요 사이에 누가 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직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에는 얘가, 둔각, 직각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요거는 뭐 가르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각이라는 친구는 직각보다 작다. 둔각이라는 친구는 직각보다 크다. 그래서 처음에 각을 잴 때 자기가 여기가 채 뭐 한 45도인데 불구하고 140도로 써놓는 친구들 직각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앞서서 배울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아이가 이거 예각과 둔각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140도로 단다면 물어보세요. 넌 이 각이 예각 같아, 직각 같아, 둔각 같아? 그럼 아이들이 예각이요 그래요. 대답은 또 잘합니다. 예각이라고. 그리고 근데 왜 140도 썼어?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납니다. 다시 재느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한 다음에 얘가 이걸 배웠으니까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잘 파악하면 우리 각도기에 나오는 그 두 줄에 있어서 헷갈릴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요걸 배우고 나서 요런 문제가 나오죠. 이제 시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계에서 이제 딱 직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직각을 이룰 때가 언제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계에서 직각을 이룰 때는 몇 번일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3시, 9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시계 문제가 나오면은 직각을 이룰 땐 3시와 9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쪽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쪽은 몇 도니? 왜 그럴까요? 여기 있기 때문이죠. 여기도 각도입니다.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루는 각 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꼭 여기라는 거를 지정해서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문제에서는 뭐 어려운 것은 3시, 9시는 정확하게 딱 3을 가리키고 딱 12시를 가리키니까 90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시 30분은
3시 30분은 몇 도일까? 나오면 애들이 다 90도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처음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시 30분이라는 거는 이미 3시에서 이 짧은 바늘이 30분을 분으로 가면서 약간 넘어왔었겠죠. 그럼 얘는 최소한 3시 30분이 되려면 4와 있는 중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90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파악하게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시 30분이라든가 뭐 9시 30분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애들이. 9시 30분 그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90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90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직간계각, 둔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시기 문제 빼고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도를 어림하고 뭐 각도 재어보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것도. 그리고 각도의 합 차는 우리가 40도 더하기 20도는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로 생각한다. 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도 빼기 40도. 자, 제가 쓴 게 맞았을까요? 틀렸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연수끼리 더하면 돼. 뭐 너무 쉬워. 선생님 이런 단어는 너무 쉽다. 이걸 왜 문제예요? 너무 쉬운데 이거 1학년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럽니다. 근데 틀렸죠. 왜? 기호 안 쓰면 틀리죠. 꼭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 1학년도 아닌데 왜 틀렸어? 막 이렇게 또 농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서 단위가 있거나 하는 거는 꼭 잊지 말고 이거 안 쓰면 그냥 틀린 게 됩니다. 뭐 깜빡하고 놓쳐서 실수가 아니고 완전히 틀린 60과 60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만 기호를 붙이지 않고 쓰지 않도록 단위를 꼭 적도록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는 게 삼각형 세각의 합, 그 다음에 사각형 내각의 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왜 얘가 180도니 그랬더니 얘와 얘를 다 잘랐더니 뭐 잘라서 붙였더니 이렇게 막 붙여봤더니 얘네를 잘라서 붙여봤더니 180도라. 그래서 삼각형 세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요때도 중요한 게 아이들이 요만하고 또 막 큰 삼각형이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집 사회에서는 큰 삼각형들이나 작은 게 잘 안 나오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작은 게 나오거나 이러면 당황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표준 삼각형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180도 같아. 근데 얘 조그만 애들도 모으면 180도인가 의심합니다. 의심하죠.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삼각형 세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크기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 180도이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이에서 배웠던 이 삼각형 세각의 합이 왜 180도니 이렇게 다 붙였더니 180도가 되었어요 라고 배운 이 부분이 앞으로 주관식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직선이라는 거는
직각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직선은 180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각도기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된 모양의 밑금에 이렇게 되어 있고 0에서 180도까지 가죠.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은 180도야. 왜? 여기는 직각이 2개 있기 때문에 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뭐 여기를 한 40도 주고요. 그다음 여기는 네모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를 한 몇 도 줄까요? 90도는 안 되고 한 85도? 뭐 이렇게 줍니다. 80도 주죠. 계산하기 편하게. 자, 80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삼각형 세각의 합은 배웠어. 근데 여기를 구하려면 최소한 2개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 못 구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쌤 여기를 안 알려줬는데 여기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를 구하는 게 여기에서 나온 힌트를 쓰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힌트를. 왜? 일직선은 180도라고 했으니까. 일직선이죠. 일직선. 거기에 여기가 80도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10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될까요?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니까 여기가 40도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 그냥 엄마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야 라고 이제 하고 뭐 이제 갑니다. 설거지하러 가버리시는 거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 자로 잽니다. 자로 재고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정말 8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옆에 지켜보시다가 아니면 요 단원에서는 이거 각도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당황하죠. 각도기를 어떻게 안 쓰나, 각도기를 써야지 몇 도인지 아는데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시나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엄마가 각도기는 못 쓰게 했고 너가 방금 배운 거를 활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힌트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을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 봤더니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라 그랬는데 그래서 60을 빼고 60을 뺐더니 60도가 되는구나. 이거는 각도기 재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사각형. 자, 사각형 내각의 합도 어떻게 되죠? 360도다.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죠. 근데 얘네는 직사각형이니까 누가 봐도 360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도 360도냐? 네, 360도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가 왜 360도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다 붙여봤더니 붙여서 보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360도의 각을 이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는 사각형의 크기, 모양 상관없다. 크기, 모양. 아까 삼각형도 크기, 모양 상관없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각형이라면 얘네는 내각의 합을 다 더하면 360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이 하나, 둘, 셋, 4개 생기죠. 그래서 직각이 4개이므로 90 곱하기 4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더니 360도다. 360도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요.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뭐 육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육각형을 그려서 이 육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다.
무슨 뜻이냐? 한 점에서 하나, 둘, 자, 이렇게 그겁니다. 삼각형이 몇 개 나오죠? 4개. 그래서 180도 곱하기 4는 720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이게 5학년 때 나올까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때 삼각형을 잘라서 하라고 교과서상에 나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720도 맞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잘라서 나는 이게 사각형이 2개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요걸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야 이거 삼각형으로 자르는데 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의성을 발휘한 거죠. 본인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각형에 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예요 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2개이기 때문에 180도 180도이기 때문에 360도요 라는 개념도 물론 교과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학년 1학기 각도를 다뤄봤는데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개념을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하죠. 처음 배울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짧게 만들고 싶어도 짧아지지 않는 초계맛쌤 영상이 자꾸 되네요. 단 한 분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